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명성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기념 예배와 특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들을 이웃에게 나누자는 취지였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지역 이웃, 단체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상가 건물에서 시작된 명성교회의 작은 발걸음. 그리고 40년이 흐른 지금 명성교회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장로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명성교회는 복음의 오지에 수백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세계복음화에 앞장설 뿐 아니라 군선교와 병원선교, 교정선교 등 수많은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념예배에서 김사만 원로 목사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어려운 시기에 섬김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교회의 기둥이라도 뽑아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 은혜의 창고를 열어서 모두에게 함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이 그걸 시작하는 이 모든 위기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내 교회같이 우리가 품고 함께 가야 된다. 교회 기둥이라도 뽑아서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명성교회는 이날 기념예배에서 최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교회와 지역 이웃,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등 총 40곳에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전해진 위로금은 총 3억 1,500만 원으로 정기누전으로 예배당이 전소된 여수낭도교회와 화방교회, 쌀이골교회, 원당 소망교회에 예배당 건축을 위한 지원금이 전달됐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화재 사고를 겪은 이웃가정과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단체 35곳에 지원금이 전달됐습니다. 김사만 원로 목사는 지난 3일 전달식에 앞서 해당 교회들을 방문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이런 큰 시험을 당했는데 성경대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남은 모든 그 복구하는 새 성전 건축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런 조건 없이 전해진 사랑 나눔에 눈물 어린 감사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선교사를 갔다 와가지고 시대에 빠질 때 명성교회가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거였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양한 선교사역의 일선에서 섬김과 나눔의 본이 되어온 명성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명성교회는 코로나19 사태라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전 세계를 위해 더 많은 섬김과 나눔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희망찬 40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난 3일 해외 동포를 위한 제1차 마스크 전달식을 개최하고 1차로 보내는 3만 장의 마스크를 비롯해서 총 10만 장의 마스크를 전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일레 세계총 대표회장은 1차로 전달하는 마스크는 대만과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등 전 세계 15개 나라에 2,000매씩 전해질 예정이라면서 작은 나눔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해외 거주 교민이 약 750만 명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교민들이 어려운 그 의료 환경 속에서 마스크도 구하기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느끼고 구체적으로 코로나 방역에도 적지만 구체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총은 친환경 폐차장 동강 그린모터스 최우 대표의 도움으로 1차 전달 마스크 3만 장을 준비할 수 있었다면서 총 10만 장의 마스크와 방역용품을 해외 동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유치원을 운영하는 모 관사의 오피스텔 무상 공여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오병이어 기적의 선교관 5호 천사의 집을 개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교관을 무상으로 제공한 신미선 권사는 오피스텔을 미혼모들과 이주 노동자들의 쉼터로 제공하고자 기도해 오고 있었다면서 코로나19로 한국에 입국해 머물 곳을 고민하는 선교사와 가족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개관식에서 감리교 미래정책연구원장 이상윤 목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거처가 없는 선교사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의 헌신과 도움으로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은 서울 당산역 인근 원룸 2채를 비롯해 신림과 봉화산역, 인천 등 총 18채의 선교관을 운영 중이고 추가적인 시설과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만 4명의 후원자를 모집하는 만사형통 384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북 선교단체 굿타이딩스가 지난 3일 탈북인 대학생 1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영덕 굿타이딩스 이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신학대학이나 일반 대학의 탈북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탈북인 학생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을 우리가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많은 고통과 시련을 왔습니다. 그렇게 온 분들에게는 우리 오만 교회가 한 사람씩 품어서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설용호 부이사장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뒤 유종만 부이사장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해줄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78%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 안팎의 변화도 예상해보게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지난주 러시아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먼저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신종 코로나 위기로 한 차례 연기된 후 지난 1일에 실시된 러시아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전체 투표율 67.97%, 찬성 77.92%의 결과로 끝났다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판필로바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1993년 헌법 제정 이후 27년 만에 진행된 이번 헌법 수정으로 전체 러시아 헌법 조항 144개 중에서 3분의 1가량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주요 변경 사항은 최저 생계비 보장이나 연금 개혁 등 경제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의 원천 봉쇄, 국제법에 대한 국내법 우선 원칙과 러시아 영토 분쟁에 있어서의 배타적 주권 강화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조항은 대통령 선출 규정이었습니다. 사실 수정헌법은 지난 3월 이미 의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마쳤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필수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진행한 것은 푸틴의 재집권을 위한 법적 정당성 확보 차원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헌법에 의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는데 글쎄요, 다각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대통령 선출에 관한 구헌법 조항에 따르면 연임 임기 중에 있는 푸틴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재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하원에서 새로운 개정 헌법 조항에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기존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개정 헌법에 의해 푸틴은 2036년까지 6년씩 2번 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이는 스탈린 이후 최대 36년의 독재의 길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인 장기 집권의 형태는 중앙아시아 등 구소련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푸틴의 장기 집권의 가능성은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변화로 인한 사회 불안을 해소하고, 대외적으로는 강한 러시아 기조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국내 정세와 국제 관계 또 종교 관련으로는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구소련 해체 이후 약 3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러시아의 국내 정세는 어느 정도 연착륙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역 간,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부패 구조와 공정성 문제, 다민족, 다종교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통합 문제,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정권 이행을 통한 정치적 안정 문제 등 향후 국내 정세의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림반도 병합에서 기인한 서방의 경제 제재,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의 미국과의 신냉전의 가능성 등 국제적으로 러시아가 풀어야 할 과제들도 앞에 많이 놓여 있고요. 여기에 종교적으로는 러시아 정교를 중심으로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법적으로 보장해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지만, 러시아인들의 영적인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헌법이 러시아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시에 삶의 영원한 헌법인 성경이 이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러시아와 중국 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북한 문제 등 국제 상황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인데, 새로운 국제 정세 변화의 흐름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가 이어져야겠습니다.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국가의 지도자들을 주목하게 되는 건 그들의 생각과 의지가 국가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보좌하는 참모들의 중요성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좌충우돌 성향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2년 전 신성 모독 발언을 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필리핀 복음주의자들은 이 논란을 통해서 오히려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들이 국가 지도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분노가 아닌 사랑과 기도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Brother Eddie Villanueva, founder of one of the largest Christian churches in the Philippines, together with other church leaders, have made an appeal to President Duterte to make a public apology to God. This, he says, is part of correcting the president in love. Mocking God, slandering God would invite the wrath of God, not only for himself, but even for the nation, being the head of the country. Who is this stupid God? Aside from the scandalous stupid God remark by Duterte, Pastor Villanueva also expressed concern over ungodly policies approved by the Duterte administration. When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is right, we are obligated to support. But when the policy or program is anti-God, like the railroading of SOGI bill, absolute divorce, and the deliberation right now of same-sex marriage, I absolutely believe no genuine Christian should support this. While offended Christians are praying for Duterte, an initiative by the president seems to be turning this dark situation into something positive. For the first time, a team formed by President Duterte had a dialogue with the leaders of the evangelical churches. The leaders are happy because they see this as a reconciliatory effort on the part of the president. We cannot separate the state from God,
and the president needs to interact with the religious leaders in order that we can chart the better future for this nation. Lucille Talusan, CBN News, Manila. 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남북 관계가 숨을 좀 고르는 모습인데 이전에 이제 국합, 배드캅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국합 역할을 한 겁니까? 네, 일단 김여정 부위원장이 부부장이죠, 제일 부부장이 6월 4일 날 이제 배드캅 악역을 담당하면서 대남 공격에 선두에 섰고요. 네. 남북 연락 공동 사무소를 갖다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강공을 예고를 했는데 3주 만에 이제 슬그머니 빠지면서 굿캅 좋은 역할을 하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쁜 역할을 할 때는 막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죠. 정치국 확대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 저희는 혹시 남북 관계에 무슨 큰 중대한 발언이 나오나 기대했는데 네. 주로 내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렇게 내치에만 좀 집중한 의도도 있습니까? 이거 일단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일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예, 그랬죠. 국제사회가 놀랐고 또 남한 사회도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북자의 대북 전단 문제를 제기했는데 뭐 한국 정부가 법을 제정하고 또 단속을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리 북한을 잊지 않도록 또 만들었죠. 여기서 계속 공격을 해서 대남 전단을 살포한다든가 4.27 판문점 선언, 9.19 또 군사합의 등을 위반하면서 GP에 만약 병력을 들어오고 중화기를 배치한다면 또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면 우리 정부도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그렇죠. 이제 북한 입장으로서 상당한 부담과 위협으로 느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뭐 우리가 속칭 닥치고 공격한다라는 그 닥공이라는 작전을 잠시 유보하고 예. 일단은 남측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대응하겠다라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거둠으로써 본인들은 뭐 남측의 예산 한 700억 이상이 들어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폭발을 통해서 예. 어느 정도의 얻을 것을 얻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뭐 건강 이상설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좀 거론됐었는데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이런 관련 언급들을 좀 했군요. 예, 알렉산드르 마체고라라고 그래서 이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육자회담 때 상당히 특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든 5나라가 기자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이 마치 회담을 주도한 것처럼 막 수다스러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수다스러운 참가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가 나타났습니다. 평양이 직접 얘기하기 불편하니까 아마 이렇게 외곽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아마 이거는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다 합의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타스통신 인터뷰라는 형식을 빌렸는데 외부에서 물어보고 싶고 또 북한도 뭔가 해명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얘기하면 이상한 모양새가 나오니까 외곽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예. 마체고라 대사는 뭐 아주 예민한 문제 한 3가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네.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 건강 문제 없다. 사실은 4월 초부터 3주간 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5월 1일 날 순천 인비료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뭐 담배도 피고 뭐 그러는데 걸음걸이는 조금 아주 정상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한 3주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외신에서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니까 문제 없고 그게 통신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김여정 아까 부부장이 후계선. 네, 뭐 집중적으로 나타나니까 후계자냐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잠시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정도로 2인자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북한에서는 뭐 김정은 위원장 이외의 통치자는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도발을 또 ICBM 것을 10월 달에 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 정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희 전문가들도 하여튼 러시아가 발언할 때는 전혀 근거가 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100% 맞지도 않는 네. 그래서 늘 조심스럽게 발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발언 내용을 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무력 도발이 있을 거라는 어떤 여러 예측들도 좀 수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이제 여름, 가을 전국 스토리의 시나리오에 달려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10월에 깜짝 놀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북한이 도발하는 시나리오죠. 뭐 ICBM 같은 거를. 한편으로는 또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재선이 어려워지니까 도박수를 해서 김정은과 회담을 하는 빅 이벤트를 마련한다. 그래서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정말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으로서 뭐 북한이 도발을 한다 안 한다 예측보다는 본인들이 좀 불리한 국면으로 전개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언제든지 도발 카드는 꺼내들 수 있다. 특히 뭐 이번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영상은 뭐 저희 전문가들도 충격을 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악역을 맡은 김여정이 물러가고 좋은 역할을 하는 김정은이 나왔다고 그래서 특히 남북 문제에 일체 발언이 없다고 그래서 북한이 이제 도발을 안 한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건비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이 예정돼 있는데 글쎄요, 이 방안에는 또 어떤 좀 메시지를 들고 올까요? 3박 4일로 7일 날 일정인데 아마 하루가 줄어들어서 2박 3일 일정으로 아마 결론이 나고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건의 방안을 둘러싸고 약간은 동상이몽의 전략이 지금 남북미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충격을 딛고 문재인 대통령이 EU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라고 그랬고요. 그 참모들이 여러 가지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이제 비건의 방안은 상황 관리입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코로나 경제 위기로 재선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동안에 2년 동안에 본인의 어떤 업적으로 선전했던 북한과의 관리 접촉이 무산되니까 비건 입장에서는 선거가 잘 끝나면 다시 우리 정상들이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도발을 해서 판을 깨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더 휴전선 가까운 서울에서 전달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북한을 길들이면서 달래는 전략이죠. 반면에 이제 평양은 최선희 부상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를 유혹하지 말라는 표현이죠. 우리 정상회담 관심 없고 이 정상회담이 미국의 국내 정치의 호재, 일종의 재료로 쓰고 있는데 이런 회담 관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회담에 의지가 없지 않느냐는 회담에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해서 남북미가 미국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서로 동상이몽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제발 군사적인 충돌 도발 이런 또 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제 북한은 일찌감치 북미 회담에 대한 선긋기에 나선 모습인데 그럼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북미 회담 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세요? 조금 가능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차례 회담을 해봤거든요. 지금 뭐 스몰딜이냐 빅딜이냐 그걸 해설을 해보면 완전한 비핵화 대 완전한 제재 해제 아니면 조그만 제재 해제 대 조그만 비핵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서훈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가면서 스몰 딜을 강조를 하고 있죠. 제한적인 비핵화로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간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선거를 앞두고 과연 여기에 여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과연 또 북한도 그런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한과 미국이 일단 11월 3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되면
트럼프가 좀 여유를 갖고 아마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나 만약 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거 또 시간이 상당히 예. 걸릴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도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금방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고 내년 상반기, 뭐 하반기에 정상회담 같은 빅 이벤트는 저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 관련 소식으로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성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기념 예배와 특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난 3일 해외 동포를 위한 제1차 마스크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오병이어 기적의 선교관 5호 천사의 집을 개관했습니다. 대북 선교단체 굿타이딩스가 지난 3일 탈북인 대학생 1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돌연변이가 확산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염력은 대구 전파 때보다 훨씬 더 세고 또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철저한 거리 두기로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시청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